근데 뭐 어쨌든 겨울방학 안에는 다 끝내줄게. 2번밖에 안 남았는데 끝내준대. 큰일 났다. 2번밖에 안 남았는데 끝내줄게. 천천히 나가면 되지 뭐. 이제 확률의 덧셈 정리 보자. 확률의 덧셈 정리는 뭐 별거 없어요. 그냥 합집합의 사건을 구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우리가 이렇게 A 또는 B 사건이 일어날 경우의 수를 한번 구해보자. 그러면 A의 경우의 수에다가 B의 경우의 수를 더하면 안 되잖아. 왜냐면 중복되는 게 있으니까 얘가 동시에 일어나는 경우를 한번 빼주잖아요. 그죠? 이게 우리가 집합에서 배웠던 이제 합집합 원소의 개수 구하는 방법이기도 하고, 그러니까 확률도 이제 마찬가지인 거야. 확률도 어떤 이 A 합집합 B라는 거는 A 또는 B 사건이 일어날 확률을 얘기하는 거죠. 맞죠? 그럼 이제 PA를 더하고 PB를 더한 다음에 분명히 중복적인 경우가 있기 때문에 이제 공통 부분, 동시에 일어나는 경우를 한번 빼준다라는 개념이에요. 그지? 근데 이제 두 번째 나와 있는 건 뭐냐면 우리가 이제 저번 시간에 배웠던 이제 배반 사건이라는 건데, 배반 사건인 경우는 선생님이 벤 다이어그램으로 그렸을 때 이제 이렇게 되는 경우라고 했지? 그지? 그래서 A 또는 B가 일어나려면 그냥 A랑 B를 더하면 돼. A 교집합 B가 공집합이니까 A 교집합 B의 확률은 이제 어차피 0이 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제 이게 없어도 되는 거지. 그냥 더해도 합집합이 되는 거.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덧셈 정리가 뭐 그런 얘기라서 사실 뭐 크게 뭐 설명할 건 없고, 여사건도 마찬가지예요. 여사건이라는 거 이제 우리가 그림으로 나타내면 이제 이렇게 되잖아. 나 아닌 거 반대, 그지? 그럼 어떤 여사건이 일어날 확률은 그냥 전체 확률에서 그 사건을 딱 빼주면 된다. 그지? 뭐 크게 우리가 뭐 여기서 공부해야 될 내용은 없는 것 같고, 바로 또 문제로 들어가서 그냥 문제를 풀어보죠. 그냥. 뭐 약간 이런 거예요. 1부터 50까지 자연수가 하나씩 적힌 50장의 카드 중에서 임의로 한 장을 뽑을 때, 여기까지가 이제 시행이고요. 그럼 우리가 전체의 경우의 수는 그냥 50이죠. 50개 중에 하나를 뽑으니까. 맞지? 그래서 50개. 근데 자, 3의 배수이거나 또는 4의 배수가 적힌 카드를 뽑을 확률을 구하세요. 그럼 3의 배수는 몇 개예요? 1부터 50까지. 16개인가? 그죠? 16가지의 경우가 있고, 4의 배수는 몇 가지지? 12개인가? 그죠? 12개. 그럼 여기서 중복되는 경우를 한번 빼주면 된다. 그럼 3의 배수이거나 4의 배수인 경우는 이제 12의 배수. 12의 배수는 4개. 한번 딱 빼주면 뭐 답이 나오는 겁니다. 간단하죠, 그냥. 24. 뭐 여기 나누면 뭐 25분의 12 뭐 이렇게 나오는 거지. 됐죠? 너무 쉽죠? 넘어갈게요, 이거는 그냥. 하지 말자. 문제. 자, 그럼 배반 사건인 경우. 그러니까 배반 사건, 이제 필수에서 11번 보면 배반 사건이 아닌 경우랑 배반 사건인 경우를 이제 나눠 놓긴 했는데, 나눠서 생각할 필요 없어. 그냥 더하고 공통 부분을 빼면 되는데, 공통 부분이 없을 때는 그냥 안 빼도 되는 거지, 그지? 그래서 흰 공 4개랑 빨간 공 3개가 들어있는 주머니에서 임의로 2개의 공을 동시에 꺼낼 때 끊고, 여기까지가 시행이니까 전체 경우의 수를 구하고 먼저. 그러면 이제 전체 7개 중에 2개의 공을 동시에 뽑는 거니까 전체 경우의 수는 이제 72가 되는 거죠. 그죠? 그때 어떤 확률을 구하는 거냐면 모두 같은 색. 그러니까 2개가 모두 빨간색일 때, 이 경우랑 모두 흰색일 때, 2가지의 경우가 생기는 거지. 맞지? 예. 그럼 둘 다 빨간색일 경우는 이제 3시, 3개 중에 2개 뽑은 경우. 둘 다 흰공인 경우는 이제 4개 중에 2개 뽑는 경우. 맞죠? 공통 부분은 없어. 그지? 동시에 빨간색, 흰색 2개를 꺼낼 수는 없으니까. 이것만 이제 계산해주면 돼요. 21분의 3 더하기 6이니까 7분의 이제 3. 이제 이렇게 되는 거죠. 7분의 3. 그죠? 뭐 간단합니다. 그냥. 자, 그러면 뭐 유형답 한 문제만 풀까요? (115, 117)
뭐 이렇게 그냥 하나씩만 그냥 간단하게 풀고 넘어갈까요? 115, 117. 그 위에 확인 체크. 어차피 다 똑같은 문제긴 한데 115, 117 이렇게 이제 하나씩만 이제 하고 넘어갑시다. 한 2시간 반 하면 좋은 거 아니야? 알았어. 자, 이 문제 이제 13번으로 넘어가시면 이 문제는 이제 많이 나와요. 많이 나오는데 뭐 굳이 뭐 식으로 써도 되는데 이제 2가지 방법을 알려줄게. 어차피 여러분들이 뭐 다 집합을 배웠기 때문에 선생님은 뭐 식으로 써서 풀진 않아. 그냥 집합으로 그냥 풀긴 하는데 뭐 이거는 그냥 식으로 써서 이제 풀어도 되겠다. 한번 볼게요. 얘는 이제 드모르간 법칙이라고 있죠, 우리 그지? 그래서 얘는 A 합집합 B의 이제 전체 여집합이랑 똑같아요, 그죠? 그럼 이제 이 확률이라는 것 자체가 1 마이너스 아니 뭔 소리야? 합집합의 확률을 뺀 것과 같아, 그지? 그럼 얘가 이제 3분의 1이라는 거잖아, 맞지? 그러면 이제 얘가 몇이라는 소리야? 얘가 3분의 2라는 소리야. 합집합 확률이 3분의 2라는 거잖아, 맞지? 근데 이제 합집합을 구하려면 이 3분의 2는 A를 더하고 B를 더한 다음에 우리 공통 부분을 이제 한번 빼주면 되잖아요, 그지? 그래서 이 X를 구하라는 거잖아, 맞지? 이렇게 이제 문제 풀면 돼요. 식으로 푼 거죠. 12분의 6이니까 얘는 12분의 11이고 빼기 X가 3분의 2가 되면 돼, 그지? 3분의 2는 몇이야? 얘는 이제 12분의 8이니까 이제 이 X는 이제 12분의 3이 되면 되겠죠? 그래서 이제 교집합이 이제 4분의 1이 되는 거죠. 뭔 말인지 알겠죠? 이렇게 이제 식으로 이제 풀어도 되고, 뭐 가끔 가다가 이제 뭐 이거 드모르간 법칙 모르는 사람도 있어요. 뭐 그럴 때는 그냥 벤 다이어그램으로 그냥 그리세요. 그래도 괜찮아. 벤 다이어그램으로 그려서 얘가 어딜 나타내는지 확인하세요. 혹시 모르겠으면 집합의 연산 법칙을 내가 잘 모르겠다 라고 하면 그냥 벤 다이어그램을 그려서 확인해도 상관없어요. 알겠지? 뭐 여기서는 사실 뭐 드모르간 법칙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니까 여기가 이제 3분의 1이면 뭐 당연히 이제 이 반대 부분은 이제 3분의 2가 되는 거죠. 맞지? 그래서 뭐 A랑 B랑 더해서 이걸 빼면 이제 3분의 2가 나오는 거니까 이렇게 확인하셔도 됩니다. 됐죠? 연산이고. 필수예제 14번은 뭐 그 6건의 확률을 그냥 구하라는 거예요. 근데 이제 우리가 이 문제를 풀 때도 이 6건의 확률, 이 6건이라는 거는 1에서 반대의 경우를 뺀다는 의미잖아요. 그치? 근데 언제 전체에서 반대의 경우를 뺄까를 이제 잘 생각을 해보면 내가 예를 들어서 A 사건의 경우의 수를 구할 수 있어. A의 여집합에 대한 경우의 수도 구할 수 있어. 근데 내가 경우의 수를 가만 봐서 이제 문제를 생각하는데 여기를 구하는 것보다 여기를 구하는 게 훨씬 더 빨라. 그지? 뭐 예를 들어 그런 문제가 있을 거 아니야. 얘가 막 경우가 더 적어. 그래가 더 빨라. 그럴 때 이제 이거를 구해서 전체에서 빼서 얘를 이제 다 구하는 거야.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약간 아까 이제 나왔던 문제 중에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내가 요거를 만족시키는 뭔가 순서상이 있다고 치자. 여기서 이제 A, B, C는 음이 아닌 정수. 뭐 이거 구하는 순서상은 다 알죠. 3H7이에요. 그죠? 근데 여기서 이거인 경우를 한번 구해보래. 맞죠? 이거인 경우를 한번 구해보래. 예를 들면은 A 플러스 AB가 3인 경우 이게 엄청 많아요. 막 11도 있고 뭐 0, 2도 있고 뭐 1, 2, 뭐 1, 3, 1, 4 막 엄청 많아. 그죠? 엄청 많은데
이거를 이제 반대로 생각하면 돼. 내가 이거를 구하지 말고 이 반대의 경우를 이제 생각을 하는 거야. a 플러스 2b가 3보다 작은 경우를 이제 생각을 하는 거지. 그러면 a보다 3보다 작은 경우는 이제 3개밖에 없거든요. 3개인가? 0, 0, 1, 0, 0, 1 이렇게 3개밖에 없어. 그러면 이제 내가 이거를 세는 것보다는 이거 세는 게 훨씬 더 빠르잖아. 그치? 그래서 이런 경우에 6건의 성질을 쓰는 거야. 알겠지? 이해돼요? 그러니까 여기는 이제 되게 간단한 문제가 나와 있지만 문제를 보면서 여러분들이 이게 반대의 경우를 구하는 게 편한지 이거 그대로 구하는 게 편한지 이걸 이제 확인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14번 볼게요. 50장의 카드 중에서 임의로 한 장의 카드를 뽑을 때 뭐 전체 경우의 수는 50CL이니까 50개고 4의 배수도 아니고 5의 배수도 아닐 확률을 구해봐라. 이렇게 돼 있거든. 자, 4의 배수도 아니면서 5의 배수도 아닌 거가 뭐뭐 있어요? 1, 2, 3, 4, 5 안 되고 6, 7, 9, 10. 엄청 많지. 이러면 안 되는 거야. 이러면 안 되는 거지. 자, 그러면 선생님이 이제 잘 정리해서 볼게요. 자, 4의 배수도 아니고 5의 배수도 아니다 라는 말은 뭐냐면 A라는 사건을 이제 4의 배수라고 칩시다. 그리고 B라는 사건을 5의 배수라고 한번 생각을 해볼게. 자, 그러면 4의 배수가 아니다 라는 건 A의 여집합이죠. 맞지? 5의 배수가 아니다 라는 거는 B의 여집합이야. 그럼 이제 여기서 4의 배수도 아니고 5의 배수도 아니다 라는 거를 집합으로 우리가 표현해보면 요거죠. 요거. 맞죠? 요거. 4의 배수도 아니고 동시에 5의 배수도 아닌 거. 그죠? 그럼 얘를 구할 때 어떻게 하면 되겠어요? 얘는 A 합집합 B의 여집합과 같으니까 얘를 그냥 전체에서 A 합집합 B를 빼주는 게 훨씬 더 빠르다고. 우리는 4의 배수이면서 4의 배수 또는 5의 배수를 구하는 게 훨씬 더 빠르다고요. 왜냐면 얘 전체가 50개고 얘는 4의 배수, 5의 배수에서 20의 배수를 빼주면 되잖아. 20의 배수가 2개니까. 이렇게만 빼주면 이제 간단하게 구할 수 있다는 거죠. 이럴 때 이제 6건을 사용을 하는 거예요. 그럼 얘는 이제 20이니까 이제 30이죠. 30. 맞죠? 그래서 전체 50분의 30이 되는 거죠. 이제 5분의 3이다. 이렇게 이제 문제를 이제 풀어 나가는 거예요. 이해되니? 6건을 잘 사용하세요. 근데 6건은 뭐 굳이 안 써도 되는데 좀 똑똑하게 풀려면 빠르게 풀려면 6건을 사용할 수밖에 없어요. 더 쉬운 방법으로 가게 돼 있으니까 사람이라는 게. x에서 x로 가는 함수가 있는데 여기가 3, 4, 5고 여기가 3, 4, 5야. 그럼 치역이라는 건 뭔지 알죠? 설명 안 해도 되지? 실제로 대응되는 함수값. 그러면 이제 원소의 곱이 짝수이려면 4는 무조건 들어가야 되고 4만 치역일 수도 있고 3, 4만 치역일 수도 있고 3, 5, 4가 치역일 수도 있고 경우가 너무 많잖아. 짜증나니까 전체 경우에서 어떻게 하면 돼? 홀수인 경우를 빼주면 되는 거야. 그치? 그럼 전체 경우가 몇 가지죠? 27가지죠. 27개에서 치역이 홀수만 있는 경우를 빼면 돼요. 4로 안 가는 경우. 그럼 얘가 갈 수 있는 거 2가지, 2가지, 2가지니까 2의 8제곱을 빼면 되죠. 뭔 소리야? 2의 3제곱을 빼주면 되지. 그치? 여기서 이렇게 빼주면 돼. 그럼 몇 개죠? 19. 그러니까 경우의 수가 19개니까 전체 경우의 수분의 19개. 이렇게 이제 계산해주면 되죠. 반대 경우를 생각하시면 돼요. 이거 언제 다 구해? 뭐 구할 수는 있겠지? 못 구해. 적어도 6건이 계속 나오는 게 이유가 있어요. 이제 시험에서 이제 6건에 대한 확률이 제일 많이 나와요. 적어도라는 거. 자, 주머니 속에서 1개의 흰 공과 3개의 빨간 공이 들어있다. 2개의 공을 동시에 꺼내는데 적어도 1개. 이 적어도 말의 의미는 최소라는 말이죠. 최소 1개가 있어야 된다는. 그러면은 1개만 흰 공일 수도 있고 2개가 흰 공일 수도 있고 너무 많은데?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전체에서 2개 다 검은 공일 경우를 빼주면 되잖아. 그지? 그럼 전체 1에서 전체 경우의 수가 82분의 2개 다 검은 공일 확률. 예?
검은 공이 없는데? 아, 빨간 공일 확률. 두 개 다 빨간 공일 확률. 3C, 2를 전체에서 빼주면 되겠죠. 이 확률을. 두 개 다 검은 공일 확률을 전체에서 빼주면 된다 이거지. 그러면 얘 몇이야? 87에 56을 2로 나누면 몇이야? 28분의 3. 얘는 28분의 25. 이렇게 간단하게 이제 문제를 풀어주면 되겠죠. 채영이 이해됐어? 어렵지 않죠? 뭐 이런 내용이고 예, 뭐 그냥 몇 개 무슨 문제 풀어볼까? 22, 23 풀어볼까? 3개 말고 22, 23? 22, 23이 좀 재밌어 보인다. 자, 20개의 제비 중에서 당첨 제비가 n개가 있대요. 두 개를 동시에 뽑을 때 그럼 전체 경우의 수는 일단은 20C 이네요. 20C 2분의 적어도 한 개가 당첨 제비일 확률이 19분의 7이래. 적어도 한 개. 적어도 한 개라는 말은 한 개일 수도 있고 두 개일 수도 있는 말이지. 그래? 그럼 반대로 한번 생각하면 두 개 모두 꽝일 확률이 19분의 12라는 소리도 돼요. 맞나? 그지? 이렇게 되는 거야. 그러면 이제 19분의 2를 이용해서 우리가 이제 한번 구해보자. 꽝일 확률이야. 그러면 얘가 19분의 12가 되는 경우가 전체의 경우의 수분의 꽝인 게 20-n개죠. 당첨제비가 n개니까 20-nc2 중에 두 개 뽑은 게 이제 이 확률이 돼야 되는 거잖아. 그지? 이걸 이제 고르면 돼요. 얘 몇이냐? 얘가 190인가요? 맞지? 얘가 190이면 얘가 120이 나와야 되네. 맞지? 내가 120이 나와줘야 돼. 그러면은 2팩분의 20-n 곱하기 19-n이 120이 돼야 되는. 맞죠? 오면 얘가 240이 돼야 되고. 맞죠? 연속된 두 개의 자연수 곱해서 240 되는 거 뭐 있냐? 15, 16. 16 곱하기 15. 그죠? n은 4. 4개. 이렇게. 이것도 좀 센스 있게 풀려면 2차 방정식 풀지 마시고 어차피 얘는 연속된 자연수잖아. 연속된 자연수 곱해서 240 되는 거 찾으면은 금방 2차 방정식 안 풀고도 금방 풀 수 있어. 됐죠? 그래서 이게 조합이나 순열 계산할 때 이게 되게 많이 사용이 돼요. 사실은. 뭐 예를 들어서 NC3 같은 거 사용할 때 얘가 이제 뭐다 사용할 때 어차피 얘는 3팩분의 n 곱하기 n-1 곱하기 n-2고 얘는 연속된 자연수란 말이야. 3개 연속된 자연수 곱해서 뭐가 나오는 거 딱 찾으면 3차 방정식으로 안 풀어도 n 값을 구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제 n은 몇 개야? 4개다. 이제 이렇게 이제 문제 풀면 돼. 뭐뭐 이상. 이게 이제 선생님이 아까 이제 얘기했던 건데 서로 다른 주사위를 동시에 던질 때 그럼 전체는 이제 36개고요. 자, 나오는 두 눈의 수의 합이 5 이상일 확률을 구하라. 야, A 더하기 B가 5 이상이야. 겁나 많아. 뭐야? 겁나 많아. 1, 4, 1, 5, 1, 6 2, 3, 2, 4, 2, 5, 2, 6 엄청 많아.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하지? 작은 경우. 겁나 많을 때는 반대의 경우를 찾는 거지. 맞죠? 그럼 뭐 있어요? 11. 이것도 맞네. 11 싫어. 1, 2부터 할 거야. 13 14 안 되고 또 뭐 있어? 21 22 그 다음에 31 끝. 그죠? 6개. 그러면 이제 1-36분의 6 하면 되죠. 맞죠? 얘는 6분의 1이니까 답은 6분의 5가 되겠다. 그죠? 이게 반대의 경우를 찾으면 돼요. 찾는 게 겁나 많아. 못 찾겠어. 그럼 반대의 경우를 찾아보면 좀 쉬울 수도 있다는 거죠. 이런 게 이제 다 6건이에요. 욱진아 이해되니?
자, 그럼 여기서 몇 번을 풀어볼까? 뭐 짝수번? 뭐 이렇게 풀어볼까요? 4번, 6번? 간단하게. 자, 우리 뭐 이거 한번 풀어보고 넘어갈까요? 126번. 서로 다른 4개의 숫자를 이용해서 4자리 정수를 만들 때, 그럼 일단 뭐 전체 경우의 수를 한번 구해볼까요? 5P4인가? 그죠? 전체 경우의 수는 5P4. 얘는 이제 120. 계산해보면 120개. 4,500 이하의 확률을 구하라. 겁나 많아. 이거 못 구해. 그래서 어떻게? 4,500보다 큰 값을 이제 구하면 되죠. 4,500보다. 이하면 이제 포함도 되니까. 4,500보다 큰 거는 이렇게 된 숫자들은 다 크죠. 맞지? 그리고 5가 앞에 있는 경우가 또 다 크고요. 맞죠? 이거 말고는 이제 숫자가 없어요. 그죠? 그럼 이제 나머지 이제 3개 중에서 2개를 골라서 여기 나열해주고, 4개 중에서 3개 골라서 여기 나열해주고, 그러면 얘는 24개랑 얘는 이제 3개니까 이제 합쳐서 27개가 나오고, 4,500보다 클 확률이 120분의 이제 27이 돼요. 약분하면 어떻게 되죠? 3으로 약분할까요? 9, 40, 40분의 9가 되고, 이거를 이제 전체에서 이제 반대의 경우 빼주면 이제 40분의 이제 31 이제 이렇게 이제 간단하게 이제 나오게 되죠. 응? 6이에요. 뭐가 어디가 6이야? 아 미안. 아이씨 잠깐 30 아이 틀렸다. 얘 6이네 6. 하도 조합만 써가지고 헷갈렸나. 얘 6이죠 6. 얘가 이제 30 4분의 1 그죠? 얘 4분의 1이니까 얘는 4분의 3 이제 이렇게 됐죠. 뭐 이런 식으로 이제 구해주면 됩니다. 뭐 어렵지 않게 이제 좀 풀 수 있을 것 같아요. 확률은 거의 사실 여기 있는 확률은 중학교 2학년 때 확률이랑 이제 뭐 거의 비슷해가지고 뭐 사실 이제 풀 것들이 없고 우리는 이제 드디어 이제 확통의 핵심 단어이죠. 조건부 확률. 조건부 확률로 넘어갑니다. 우리 조건부 확률은 이제 처음 시작 미리 얘기하면은 어려워요. 많이 어렵습니다. 여기 조건부 확률 개념 자체도 여기서 처음 배우는 거고, 예, 최대한 좀 쉽게 이제 설명을 좀 해드릴게요. 조건부 확률은. 이게 사실 개념은 뭐 그렇구나 하고 그냥 쉽게 넘어갈 수 있는데, 예, 구분하는 것들이 굉장히 어려운데 이게 한번 잠깐 볼게요. 자. 이 조건부 확률이라는 거는 앞에서 우리가 구했던 그냥 일반적인 확률이랑은 좀 달라요. 내가 예를 들어서 B사건이 일어날 확률을 한번 구해봐. 이제 우리가 그 보통 이제 PB라고 하죠. 그지? B사건이 일어날 확률. 맞죠? 그냥 뭐 예를 들어서 뭐 어떤 시행이 일어났을 때 B사건이 일어날 확률을 구해봐. 그럼 전체 경우의 수분의 이제 B의 경우의 수. 맞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구해서 전체 경우의 수분의 어떤 B사건의 경우의 수를 이제 구해서 확률을 구해. 그러니까 조건부 확률이라는 거는 이제 딱 얘기하면 이것도 B의 확률을 구하는 거야. 근데 약간 조건이 붙어요, 앞에.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앞에서 배웠던 이 확률, 이 PB라는 거는 전체 경우 중에서 이 B사건이 일어날 확률을 한번 구해봐라. 이제 약간 이런 내용이고, 이 조건부 확률은 앞에 조건이 붙는데 A사건이 전체 경우 중에서 A사건이 일어났을 때 B사건이 일어나는 경우를 한번 구해봐. 앞에 조건이 하나 더 붙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기호를 어떻게 쓰냐면 이렇게 읽어요. A사건이 일어났을 때 B사건이 일어나는 경우. 어떤 사건이 일어났을 때 일어나는 경우. 자, 그러니까 이게 이제 헷갈리기 되게 쉬운데 잘 봐요. 이거는 그냥 확률 문제인데
이게 뭐뭐일 때 이것 때문에 되게 헷갈리는 경우가 되게 많거든. 근데 잘 봐. 서로 다른 두 개의 주사위가 동시에 던질 때 이거를 한번 구해봐. 헷갈리지 않아요? 문제 자체가 헷갈려요. 왜냐면 이 조건 방뇨도 A 사건이 일어났을 때 B 사건이 일어날 확률을 구해봐. 주사위를 동시에 던질 때 O 이상의 확률을 한번 구해봐. 구분하기가 쉽지가 않아. 근데 그거를 이제 구분하는 방법은 선생님이 처음에 확률을 처음 배울 때 시행이랑 사건이라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강조를 했었는데 이 조건부 확률이라는 거는 시행이 아니라 어떤 사건이 일어난 것 중에서 또 다른 사건이 또 일어나는 거야. 근데 여기 나와 있는 서로 다른 두 개의 주사위를 동시에 던진다 라는 거는 사건이 아니에요. 시행이지. 내가 행동을 하는 거야. 근데 만약에 여기서 서로 다른 두 개의 주사위를 던질 때 짝수의 눈이 나왔을 때 그 짝수의 눈의 수의 합이 5 이상일 확률을 구해봐 라고 했으면 조건부 확률이 되는 거야. 어떤 시행 안에서 사건이 일어나. 그 사건 안에 또 사건이 일어나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어? 이해돼? 그러면 이제 그거를 이제 선생님이 벤 다이어그램으로 다시 설명을 해줄게. 어떤 사건이 일어났을 때 이게 이제 굉장히 중요한 얘기인데 봐봐요. A라는 사건이 일어났다고 가정할 때 그러니까 A라는 사건은 일어난 거야. 그 중에서 다시 B가 일어날 확률. 어떤 사건이 일어났을 때 그 사건 안에서 다시 다른 사건이 일어나는 거. 앞에서 우리가 구했던 이 확률은 그냥 시행 중에서 전체 시행 중에 이 사건이 일어날 확률. 뭔 차이인지 알겠어요? 유서아 무슨 차이인지 알겠어? 뭔데? 그런 거야. 자, 그래서 우리가 그거를 이제 우리가 기호로 이렇게 씁니다. 그러니까 사실 이게 문제 속에서 헷갈리기가 굉장히 굉장히 헷갈리기 쉬운 게 뭐냐면 이것도 그냥 B 사건이 일어날 확률을 구하는 거고 이 조건부 확률도 그냥 B 사건이 일어나는 경우를 구하는 거야. 근데 전제 조건이 다르다는 거지. 얘는 전체 중에서. 얘는 어떤 사건 중에서 B가 일어날 사건. 그래서 이제 B바 A라고 있고 그거를 A 사건이 일어났을 때 이거 분의 이거다라고 읽는데 이것도 잘 이해가 안 돼요. 지금 내가 잘 한번 비교를 해줄게. 그게 오른쪽에 보면은 자, 이거 말고 잘 비교를 해줄게요. 봐봐요. 자, 어떤 우리가 전체 사건이 일어났어, 얘들아. 어떤 전체라는 사건이 일어났어요. 자, 똑같은 이제 B 사건을 구하는 건데 여기 안에 A라는 사건도 일어나고 B 사건도 일어나요. 그죠? 그럼 여기서 우리 P, B를 구하라는 거는 어디 부분을 구하는 거냐면 요 부분을 구하는 거야. 맞나? 그지? 전체 중에서 요 부분을 구하는 거야. 맞지? 근데 우리 요거 P, B 바이 이게 무슨 뜻이냐면 A 사건이 일어났을 때 B 사건이 일어난 거야. 자, 전체 중에서 A 사건이 일어났어. 이 A 사건이 이제 전체가 되는 거야. 이 전체 중에서 B가 일어날 부분. 어디죠? 교집합. 여기. 이거분의 이거가 되는 거지. 그래서 이제 식이 이렇게 표현이 되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어? 이해돼? 근데 여기서 더 헷갈리는 건 뭔지 알아요? 예시를 한번 들어줄까? 가끔가다 이제 좀 어려운 문제 이제 보면은 막 공장에서 불량품 나오는 얘기가 굉장히 많아지는데 잘 보세요. 이 표현을 내가 첫 번째 표현을 이제 어떻게 쓸 거냐면 A 공장에서 불량품이 나올 확률이 나오는 확률이 아니라 나오는 비율이
전체의 뭐 30%다. 예를 들어 이런 표현이 있고, 응? 두 번째, A 공장에서 생산된 물품 중에 불량품의 비율이 30%다. 이게 두 가지 표현이 나와요. 근데 되게 많이 자주 등장하는 이제 표현 중에 하나인데, 잘 봐봐. 니네가 여기서 구분을 해봐. 이거 둘 중에 하나는 예를 들어 불량품일 이제 사건의 2라고 그냥 칩시다. 어? 이거 아유 1번이라고 쓰면 또 헷갈리니까 이 불량품일 사건을 2라고 하고 이거 둘 중에 하나는 이 확률을 의미하고 또 하나는 이걸 의미해요. 이걸 구분할 수 있겠니? 문제에서. 그래서 진짜 어려워. 조건 확률이 진짜 어렵다니까. 이거 다 구분해야 돼. 이거 구분할 수 있겠어? 이 둘 중에 뭐가 이거고 뭐가 이거지? 이 표현이 두 개가 나오는데 A 공장에서 생산되는 물품을 A 사건이라고 하고 불량품일 사건을 2라고 하면 이거 둘 중에 하나는 A 교집합 이해 확률을 의미하는 거고 하나는 조건부 확률을 의미하는 거야. 뭐가 뭔지 알겠어? 네? 아이 왜 저래? 뭐가 뭔지 알겠냐고. 네. 알아? 그러면 돼요. 알겠어, 제이야? 뭐 거짓말하지 마. 뭐가 뭔데? 너 얘기해봐. 이거 몇 번이야, 이거? 1번, 2번 중에 뭐야? 1번. 1번. 이게 1번입니다. 이거를 구분하면 이제 조건 방법이 좀 쉬워져요. 이게 몇 번이지? 2번이야. 그러니까 잘 봐요. 사실은 실제로 벤 다이어그램을 우리가 그려보잖아? 벤 다이어그램을 그리면 이게 왜 헷갈리냐면 내가 근본적으로 설명을 해줄게. 이게 벤 다이어그램을 그리면 벤 다이어그램에서 이게 표현되는 영역이랑 이게 표현되는 영역이 똑같아요. 실제로는 똑같습니다. 봐봐요. 자, A 사건이 있고 이 사건이 있어. 자, 1번은 얘는 요걸 의미하는 거야. 맞지? 사실 이것도 얘를 의미해요. 맞지? 차이가 뭐예요? 근데 두 개 차이가? 확률이 다른. 아니. 확률은 똑같아. 30%고 위에도 30%야. 얘도 0.3이야. 문제에서 0.3이고 얘도 0.3이야. 똑같아. 확률은 똑같아. 0.3이야. 근데 뭐가 다르냐? 지영아, 뭐가 다른 것 같아? 너 지금 무슨 말 하고 있는지 알아? 뭐가 다른 것 같아요? 하나는 인체에서 그렇지. 하나는 A. 그렇지. 그게 차이가 있는 거야. 알겠지? 그거를 문제에서 너네가 잘 구분해야 돼요. 그런 게 이제 조건부 확률이야. 봐봐. 얘는 확률을 구할 때 전체 중에 요거. 그게 이제 A 교집합 이해 확률. 얘는 A 사건이 일어났을 때 A 중에서 얘네 중에서 요거. 분모가 다른 거. 뭔 말인지 알겠어? 채영이 이해되니? 이거를 이제 이해하면서부터 조건부 확률이 시작이 되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지? 시간이 좀 흘렀는데 첫 문제는 좀 간단하거든요. 필수 예제 2번부터 볼게요. 되게 굉장히 간단한 문제. 이거 나오면 이제 뭐 땡큐인데 자, 문제를 이제 해석하면서 여러분들이 이제 푸셔야 돼요. 잘 보세요. 오른쪽 편은 어느 고등학교 AB 뭐 어쩌고 저쩌고 막 이렇게 풀 때 두 학급 학생 중에서 임의로 뽑은 한 명이 안경을 쓴 학생이었을 때 사건이 일어났어요. 새로운 사건. 안경 쓴 애들 중에서 A 학급인 애들을 구해봐라.
안경 쓴 애들 중에서 A학급을 한번 구해봐라. 20분의 16. 그죠? 5분의 4. 이게 이제 답이 되는 거죠. 이해되셨어요? 이게 이제 조건부 확률이 되는 거야. 응? 이걸 이제 50분의 16이라고 쓰면 안 되는 거지. 구분을 잘 해야 되는 거야. 서현이 이해돼? 응. 자, 그러면 이거 표 말고 간단한 조건부 확률 문제도 한번 풀어볼게요. 서로 다른 두 개의 주사위를 던져서 두 눈의 수의 합이 6이었을 때, 자, 얘네 둘을 더했더니 6이었을 때, 그 중에서 다 3의 약수일 확률 한번 구해봐. 한번 구해볼게. 자, 1호, 51, 24, 42, 33, 5개밖에 없는데 이거 중에서 모두 다 3의 약수인 거를 구해봐. 그렇죠. 그러면 5분의 1 이렇게 되는 거죠. 5분의 1.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이해돼요? 자, 그럼 밑에 있는 거 두 개 잠깐 풀고 쉽시다. 우리 이제 연산으로 들어가서 이제 연산 한번 해봅시다. 뭐 그렇게 어렵진 않은데 한번 볼게요. 여기서 뭐 이걸 이제 문제를 풀으라는 건데 이거는 이제 우리가 아까 했었죠. A 합집합 B의 여집합이니까 얘는 이제 1-P A 합집합 B. 이제 요걸 이제 풀어주면 돼요. 그럼 이제 결국에 얘만 구하면 되는데 요 놈은 PA 더하기 PB에다가 PA 교집합 B를 이제 빼준 거니까 여기서 이미 이제 PA랑 PB는 나왔죠? 여기 이제 5분의 2랑 여기 이제 2분의 1 나오고 이제 요 놈만 이제 구해주면 되는데 이거는 이제 여기서 구하면 돼요. 그죠? 얘는 우리 얘가 일어났을 때 얘가 일어날 사건이니까 여기는 이제 PA분의 P 이제 A 교집합 B가 되고 얘가 이제 4분의 3이라는 거예요. 그럼 얘가 근데 5분의 2니까 양변에 이제 5분의 2 이렇게 곱해주면 이제 답이 나오겠죠? 그냥 10분의 3이라고 얘는 이제 10분의 3 이렇게 해주고 이제 나머지는 이제 계산 해주면 이제 끝납니다. 그래서 아까 이제 우리가 이런 유형 풀었었잖아요. 계산 문제. 거기서 이제 배반이라는 사건이 또 나왔죠. 그죠? 교집합이 공집합일 때. 이제 그거랑 이제 또 연결해서 여기서 이제 문제가 또 많이 나와요. 한 문제는 항상 나오죠. 그 다음에 이제 이제 요 문제도 이제 한번 풀어봐라. 얘는 이제 PB분의 이제 P A 교집합 P. 뭐야? P A 교집합 B. 이제 요것만 이제 구해주면 되잖아. 그럼 얘는 PB는 뭐 이미 나와 있으니까 얘만 구하면 되는데 또 이 확률, 그죠? 이 확률 이용해서 또 얘 구하고 이제 얘를 이제 또 계산해주면 그냥 끝입니다. 이해되죠? 그래서 뭐 연산이니까 요거는 딱 하나만 풀어봅시다. 어차피 다 똑같은 문제라서 뭐 풀까? 유성아 뭐 풀까? 다 풀어? 뭘 다 풀어? 하나만 풀어. 33번 요거 하나만 풀까? 33번 33번만 풀까요? 이제 본격적으로 맛보기고요. 여태까지 한 거는 이제 들어갑니다. 이제 조건부 확률에 진짜 이제 본 문제는 이런 활용 문제 있어요. 이런 활용 문제 알겠죠? 이게 이제 되게 헷갈려요. 처음 하는 사람들한테는 엄청 헷갈린데 그래도 한번 이제 볼게요. 첫 유형은 좀 그래도 괜찮습니다. 일단은 곱셈 정리라는 걸 이제 아셔야 되는데 되게 간단한 게 우리 B바 A는 A가 일어났을 때 B가 일어날 확률이잖아. 그러면 얘는 이제 식으로 쓰면 PA분의 PA 교집합 B랑 똑같아. 맞지? 그러면 우리 내가 교집합 A 교집합 B를 구하고 싶어. 그러면
우리 P, B바 A에다가 P, A 확률을 이제 곱해. 여기다 이제 곱한 거지. 곱하면 얘가 이제 없어지면서 요것만 남겠죠? 맞죠? 그래서 이렇게 곱하면 P, A 교집합 B가 나온다라는 게 이제 곱셈 정리예요. 우리가 앞에서 배웠던 건 덧셈 정리. 이제 뭐 용어는 기억 안 하셔도 되는데 이 관계를 이제 아시면 됩니다. 이해됐어요? 이거는 뭐 크게 어렵지 않죠? 이제 문제로 한번 넘어가 볼게요. 흰 공 6개, 검은 공 4개가 들어있는 주머니에서 임의로 1개씩 공을 2번 꺼낼 때 꺼낸 공은 다시 넣지 않는다. 이 표현이 조건부 확률의 표현이거든. 잘 봐. 이거는 은근 이제 식으로 푸는 게 더 어려울 수도 있는데 일단 우리가 처음이니까 조건부 확률의 내용을 좀 정리를 하면서 식으로 한번 해볼게요. 자, 1개씩 2번 꺼내는 거야. 그러니까 한 번 꺼내고 동시에 2개 꺼내는 게 아니에요. 문제에서. 그러니까 2번을 우리가 행동을 하는 건데 한 번 꺼내고 그 다음에 또 한 번 꺼내는 거야. 그러니까 동시에 2번 꺼내는 건 우리가 조합으로 꺼내잖아요. 동시에 2개 선택하는 거. 얘는 한 번 꺼내고 또 한 번 꺼내는 거야. 자, 그래서 2개 모두 흰 공일 확률을 한번 구해볼게. 자, A 사건을 처음 흰 공이 나온 사건이라고 생각을 해봅시다. 알겠죠? 이해돼요? B 사건을 2번째 흰 공이 나오는 사건으로 생각을 해볼게요. 그럼 우리가 이제 첫 번째 꺼내고 2번째 꺼낸다. 근데 여기가 흰 공이다. 여기도 흰 공이다. 이 확률을 지금 구하라는 거잖아. 그러면 첫 번째 나오는 거는 일단 PA야. 맞니? 그죠? PA. 이해돼요? PA. 자, 근데 꺼낸 공은 다시 넣지 않아. 그러면 일단 전체 개수가 줄어들죠. 영향이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제 2번째 확률은 PB가 아니에요. 왜냐면 왜 PB가 아니냐면 첫 번째 흰 공을 꺼냈을 때 다시 넣지 않잖아. 맞지? 그러면 첫 번째 사건으로 인해서 2번째 확률이 변하죠. 맞지? 영향이 있는 거란 말이야. 그러니까 얘는 조건부 확률로 들어가야 돼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냐면 이 2번째 확률을 곱할 때 처음에 흰 공이 나왔을 때 2번째 흰 공이 나올 확률로 계산을 해야 돼. 그래서 처음에 흰 공이 나왔을 때 2번째 흰 공이 나올 확률로 이렇게 식을 써야 돼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 그래서 첫 번째 흰 공이 나올 확률은 몇이죠? 10분의 6. 두 번째 흰 공을 안 넣었어. 그럼 9개가 되죠. 5개, 4개가 되잖아요. 한 거 뺐으면 5개, 4개가 되잖아. 그지? 그럼 두 번째 흰 공이 나올 확률은 9분의 5가 되는 거야. 약분 해서 이제 90분의 30이니까 사실 이제 3분의 1이 되는 거죠. 답이 3분의 1. 근데 이 문제 같은 경우는 이렇게 안 풀어도 돼요. 이게 더 어려워. 식 세우는 게 훨씬 더 어려워. 그냥 꺼낸 공을 다시 넣지 않는다라고 했으니까 그냥 그대로 우리가 이거는 중학교 2학년 문제거든. 근데 이거를 조건부 확률로 우리가 갖고 와서 식을 세워서 문제 풀려니까 헷갈리는 건데 사실 그냥 이렇게 하면 돼. 처음에 그냥 흰 공 꺼내고 두 번째는 뭐 흰 공 하나 뺐으니까 그냥 이렇게 해도 사실은 이제 똑같은 문제가 되는 거죠. 너무 어렵게 생각을 안 해도 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이게 이제 중학교 2학년 때 우리가 풀었던 문제이기 때문에 그런 건데 이걸 조건부 확률을 갖고 와서 우리가 식을 정확하게 세우려니까 그런 거. 무슨 말인지 알겠어? 그냥 이렇게 풀면 돼. 만약에 꺼낸 공을 다시 넣는다라고 하면 이제 어떻게 되는 거지? 10분의 6 곱하기 10분의 6이라는 거죠. 이건 이제 우리가 뒤에 단원에서 독립이라는 단원에서 또 배우게 돼요. 이거는 왜 조건부 확률인지만 좀 인지하고 있으면 될 것 같아. 그냥 앞에 사건에 의해서 두 번째 사건에 영향이 있으니까 조건부 확률로 이제 들어가는 거죠. 어떤 사건이 일어났고 다음 사건이 일어나는 거니까. 자, 이거는 37번, 38번 그 두 개 다 한번 풀어보세요. 식은 안 세워도 됩니다. 식은 안 세우셔도 되니까 한번 문제를 한번 풀어보세요.
자, 마지막 거 볼게요. 이게 조건부 확률이랑 이제 합쳐진 건데 약간 이런 거야. 이거 마지막 줄을 읽어보면 잘 봐요. 젤리를 한 개 선택할 때, 그러니까 오히려 우리가 약간 좀 고정관념을 갖고 있으면 안 돼. 선생님이 사건을 A, B로 지정해서 정확한 식을 세워서 했잖아. 그지? 근데 그거는 이제 우리가 처음에 조건부 확률이니까 내가 그렇게 설명을 한 거고, 사실 조건부 확률은 그냥 개념만 가지고 있으면 돼요. 그 사건 중에서 이 사건이 일어날 확률이다 라는 개념만 가지고 그냥 식을 세우면 돼. 그러면 젤리를 한 개 꺼낼 때, 두 상자 중에 임의로 하나를 선택해서 젤리를 꺼낼 때 그 젤리 상자가 B에 들어있는 딸기맛 젤리의 확률을 구하여라. 이거잖아. 그지? 응? 뭐야? 그러면은 그 상자가 B에 들어있는 딸기맛 젤리의 확률이니까 그냥 일단은 B를 선택을 하고, 그지? B에서 딸기맛 젤리를 선택하면 돼요. 몇이야? 뭐야? B 어디 있어? 6분의 2. 그치? 그래서 이제 답은 6분의 1이 되는 거죠. 선택하라고 한 것만큼 계속 선택하면 돼요. 이렇게 되면 됩니다. 됐죠? 2분의 1도 하. 그러니까 이제 여기 문제에서도 임의를 하나로 선택을 하라고 했으니까 이제 그렇게 하는 거고, 만약에 선택하라는 말이 없으면은 그냥 선택 안 해도 돼요. 문제에서 하라는 대로 시키는 대로만 하면 돼. 자. 이게 너무 어려우니까 선생님이 원래는 이제 여기 이제 풀이처럼 이제 그죠? 매진되는 사건을 2라고 하고 뭐 이거를 이제 다 해서 해야 되는데 선생님이 그냥 간단하게 알려줄게. 원래는 이 식을 이제 다 세워서 하셔야 되는데, 그러니까 이제 내가 방금 전에도 얘기했지만 우리가 이거를 너무 식에 매여 있으면은 오히려 어려워요. 그러니까 이제 경우를 나눠서 문제를 푼다고 생각해. 그냥 확률 문제를 푼다고 생각하면 되는데, 잘 봐요. 비가 내릴 때 공연이 매진될 확률이 2분의 1. 비가 내리지 않을 때 공연이 매진될 확률은 3분의 2. 됐어요? 내일 비가 내릴 확률이 40%. 그럼 매진될 확률을 한번 구해봐. 그럼 경우를 한번 생각해 볼게. 매진될 확률. 매진된다. 경우가 몇 가지가 있어요? 생각해봐. 매진이 된대, 내일. 경우가 몇 가지가 있죠? 매진되는 경우가 몇 가지가 있어? 비가 내릴 때 비가 내릴 그렇지. 비가 내릴 때 매진될 수도 있고 비가 내리지 않을 때 매진될 수도 있단 말이야. 그걸 이제 구하면 돼. 두 가지 경우죠. 그러니까 두 가지 경우를 구해서 더하면 돼. 자, 비는 내린 거야, 안 내린 거야, 아직? 안 내린 거지. 내릴 수도 있고 안 내릴 수도 있는 거지, 그치? 자, 그러면은 우리 두 가지 경우가 있다고 했어. 비가 내린 다음에 매진, 안 내리고 매진. 자, 그럼 자 볼게요. 비가 내렸어. 만약에 내렸다고 쳐. 그럼 0.4죠. 곱하기 비가 내렸는데 매진됐어. 2분의 1. 이 경우와 비가 내리지 않았어. 0.6이죠. 맞지? 비가 내리지 않았을 때 매진되는 게 3분의 2. 이거를 그냥 더하면 되는 거야. 그 식이 이거죠. 이해됐어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이렇게 하면 좀 쉬워. 그럼 이제 지금 이제 이해가 되셨으니 내가 이제 식으로 한번 세워볼게. 알겠지? 잘 봐. 식도 세워야 돼. 왜냐면 뒤에 서술용 써야 될 거 아니야. 서술용에 이렇게만 쓸 거야? 아니잖아. 한 줄 쓰고 끝? 이러면 안 되잖아. 그지? 뭐 사건은 정확하게 정리하고 써야죠. 자, 봐봐요. 자, 이제 A라는 사건을 이제 매진이라고 하고요. E라는 사건을 B가 온다. 이렇게 이제 정리를 할게. 자, 여기 첫 번째 힌트, 비가 내릴 때, 이건 비가 내렸을 때
매진될 확률은 2분의 1이야. 이건 조건부 확률에 대한 힌트죠. 맞지? 그래서 이 힌트가 P, A 바 2. 얘가 지금 2분의 1이라는 거야. 맞지? 그 다음에 비가 내리지 않았을 때 공연이 매진될 확률이 이것도 조건부 확률에 대한 힌트예요. 맞죠? 얘는 P, A 바 비가 안 내릴 때 이의 여집합에 대한 확률이 이제 3분의 2라는 겁니다. 어? P 뭐야? P 이렇게 되는 거야. 됐죠? 자, 그러면 여기서 구하려는 건 뭘 구하는 거냐면 매진될 확률을 구하는 건데, 뭐야 이거 아니라 매진될 확률을 구하는 건데, 매진되는 경우는 비가 오고 매진될 수도 있는 거고, 비가 안 오고 매진될 수도 있는 거야. 그럼 얘를 이제 주어진 힌트로 찾아야 되는데, 우리 앞에서 배웠던 곱셈 정리에 의해서 여기에다가 P A 바 2에다가 P2를 곱하면 얘가 나오죠. 그게 이 앞에 겁니다. 됐지? 그 다음에 P A 바 2의 여집합에다가 B가 안 올 확률을 곱해주면 이게 나오는 거. 이해되니? 근데 사실 이거를 신경 안 쓰고 문제 풀면 그냥 문제 풀 수 있어요. 경우를 나눠서 정확하게 풀자는 거지. 이해돼요?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자, 40번 볼게요. 학생 수혜비가 6분의 5. 뭔 소리야? 6대 5. A반 학생 중 10%, B반 학생 중 20%가 경시대에 참가. 그러니까 이게 확률을 구하기가 좀 힘든데 이제 B로 나와 있긴 한데, 이 A반은 이제 11분의 6이 되겠죠? 비율적으로 확률이. 얘는 11분의 5가 되겠고요. 그래서 이제 마지막에 이제 학생이 수학 경시대에 참가했을 확률을 구하라 라고 했는데, 수학 경시대에 참가했을 확률은 A반에서 참가할 수도 있고 B반에서 참가할 수도 있다는 소리지, 그지? 그러니까 A반에서 11분의 6 중에서 10%, 0.1 A반에서 경시대에 참가한 애들, 맞죠? 그 다음에 B반 중에서 20% B반에서 경시대에 참가한 애들, 얘들 이제 더하면 돼. 됐어? 이해되니? 이렇게 되는 거야. 예. 근데 이게 좀 신기한 게, 이게 우리 앞에서 표에서 조건부 확률 했던 건 되게 쉬웠지, 그거. 우리 앞에 그 몇 번이지? 유형 2번에서 조건부 확률 풀 때, 그 유형 2번이 이제 표에 대한 조건부 확률이잖아. 이건 좀 되게 쉽지 않냐? 그지? 이것도 표로 만들어서 풀 수도 있어.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이렇게 그냥 표를 만드는 거야. 보통 이렇게 푸는 사람들도 되게 많아요. 이렇게 표를 만들어서 여기를 이제 A반, B반의 비율이라고 하고, 여기 경시대 참가, 불참 이렇게 해. 됐니? 그래서 그냥 6대 5라고 하니까 A반 비율이 그 6K이고 얘가 5K야. 맞지? 그지? 그럼 이제 전체 학생은 이제 뭐 11K가 될 거 아닙니까? 맞아요? 근데 A반 중에서 10%래. 10%면 이제 뭐 몇이야? 0.6K 아닌가? 0.6K? 맞아요? 0.6K. 그러면 이제 당연히 얘네들 더해서 전체 6K가 나와야 되니까 얘는 5.4K야. 그죠? 5.4K. B반 중에서 20%잖아. 그러면 여기 1K. K만큼 참가한 거야. 그죠? 그럼 여기는 당연히 이제 뭐 4K가 될 거 아닙니까? 그럼 얘네들 더하면 이제 참가한 애들의 비율이 나와. 1.6K라고. 얘네들 더하면 뭐야? 9.4K라고 나오죠. 이제 표가 완성이 됐고, 여기서 경시대에 참가했을 확률은 이제 전체분의 얘잖아요. 그죠? 11분의 1.6 해도 돼. 이렇게 풀어도 돼요. 그래서 앞에 표를 배우는 거거든. 이렇게 풀어도 돼. 그래서 이렇게 푸는 애들도 있어.
실제로. 좀 어려운 문제 막 이런 비율 문제가 나오잖아. 그럼 막 이렇게 푸는 애들도 있어. 이러면 또 되게 쉬워 보이지 않냐? 그지? 이러면 또 되게 쉬워 보여요. 조건부 확률이 풀 수 있는 방법이 되게 다양해요. 근데 그 중에서 선생님이 생각한 것 중에 제일 쉬운 거는 아마 이 방법인 것 같아. 이것도 이제 알아두세요. 알아두면 표로 만들어서 다 풀 수 있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 이제 끝판왕. 곱셈 정리의 조건부 확률. 이것도 이제 식으로 세우면은 이제 정확한 이제 풀이를 하면은 이제 너무 어려우니까 선생님이 이제 그냥 식으로만 이제 숫자로만 얘기할게요. A에는 흰 공 2개, 검은 공 4개가 들어있다. 이거 뭐 A에 이제 좀 정리를 할까요? 그냥 흰 2개, 검은 공 4개. 이제 B 상자에는 이제 흰 공 3개, 검은 공 4개. 이제 이렇게 이제 들어가 있고. A, B 중에서 한 상자를 임의로 택해서 2개 공을 임의로 꺼냈더니 흰 공 1개, 검은 공 1개가 나왔을 때 꺼낸 공의 2개가 A에서 나왔을 확률을 구하라. 자, 어떤 사건이 일어났을 때 이 사건이 나오는 경우. 맞죠? 맞죠? 이렇게 돼. 조건부 확률입니다. 자, 흰 공 1개랑 검은 공 1개가 나왔대. 이거는 어떤 사건이죠. 그죠? 나왔어? 이거 중에서 A에서 나왔을 확률을 한번 구해보래. 자, 그러면 이거분의 이거 하면 되죠. 이거 중에서 이거의 비율을 찾으라는 거니까. 맞죠? 그럼 이거만 이제 구해주면 되는데 흰 공 1개, 검은 공 1개가 나온 경우는 A에서 흰 1개랑 검은 1개가 나올 수도 있고 맞죠? B에서 흰 1개, 검은 공 1개가 나올 수도 있어요. 맞죠? 이거 더하면 이제 저 확률이 되는 거잖아. 이걸 우리가 앞에서 했던 거죠. 이것 중에서 뭐 하래? A에서 나왔을 확률. 흰 공 1개랑 검은 공 1개가 나왔을 확률. 요걸 이제 구하라는 거야. 그걸 식으로 쓰면 이제 밑에 식처럼 되는 거예요. 풀이식처럼. 됐죠? 자, 그럼 이거 한번 볼까요? 이 확률 한번 구해볼까? 그러면은 일단은 여기서 어떻게 하라 했어? 한 상자를 임의로 선택하라고 했으니까 A 상자를 선택할 확률을 일단 곱해주고요. 맞죠? A 상자에서 이제 이것 중에 2개를 꺼냈는데 흰 공 1개랑 검은 공 1개가 나와야 돼. 그래서 6개 중에 2개를 선택하는데 흰 공에서 하나, 검은 공에서 하나 선택하고 더하기 B 상자를 한 번 더 선택하고 여기는 이제 7개 중에 2개를 선택을 하는데 흰 공에서 하나, 검은 공에서 하나 선택하고 이거 중에서 A에서 나올 확률 얘를 이제 분자로 이제 써주면 되죠. 맞죠? 그러면 조건부 확률을 이제 구할 수 있는 거. 이해되니? 무슨 말인지 알겠어? 이거 이제 계산하면 돼요. 계산할 때도 뭐 이제 그냥 일단 식만 세워놓고 마구잡이로 계산하지 마시고 2분의 1 같은 거는 그냥 약분을 다 해주고 나머지 것만 계산을 해주고 뭐 계산은 뭐 여러분들이 잘 할 테니까. 자, 그럼 마지막으로 37, 38을 풀어보고 선생님이 한번 더 풀이를 해줄게요. 풀이하고 마무리합시다. 이걸 한번 세워보죠. 불량품이었을 때 기계에서 A 기계에서 생산될 확률을 구하여라. 그러니까 이제 불량품 중에서 얘들아 불량품 중에서 A 기계에서 나왔을 확률을 이제 구하라는 거잖아. 그럼 불량품이 나온다는 거는 A에서 나올 수도 있고 B에서 나올 수도 있다는. 그래서 A에서 나온 경우, B에서 나온 경우를 더한 다음에 그 중에서 A가 차지하는 비중이 얼마냐 이걸 이제 물어보는 거야. 그러면 A에서 나오는 불량품 A는 전체의 0.4고요. A일 확률에다가 어디 갔어? A에서 나오는 불량품이 0.0 B가 0.6 B에서 나오는 게 0.03 중에 이렇게 알겠어? 이렇게 이제 구하면 돼. 그래서 뭐 계산하시면 되고 이게 이제 지원이가 이제 표로 풀었는데 표로 풀어도 돼요. 표로 이제 풀면은 이제 여기 A, B 하고 얘가 이제 정상품, 불량품
그럼 A는 전체 비중의 0.4고 얘는 0.6이었다. 이렇게 이제 써놓고 A 중에서 0.005를 곱하면 이제 A 중에서 이제 불량품일 확률이 나와요. 그래서 0.02가 나오고 얘는 0.018이 나와요. 마찬가지 방법으로. 이렇게 해가지고 얘는 0점 빼면 여기 0.38 이렇게 나오고 얘는 0.582 이렇게 나옵니다. 얘네 더하면은 0.032 이렇게 나오고 얘는 0.968 이렇게 나와요. 실제로 계산을 해보면 전체는 1이고요. 그럼 이렇게 이제 표를 만든 다음에 이렇게 풀어도 돼. 불량품 중에서 A에서 나올 확률 이렇게 풀어도 되는 거지. 응? 0.032분의 에? 아까 답이랑 틀리네? 나 뭐 잘못했냐? 0.038이에요. 아, 038이야? 이거 중에 A에서 나오는 확률. 이렇게 이제 구해도 되는 거야. 표를 이용해서. 맞죠? 그래서 분모 분자에 1000씩 곱하면 38분의 20이니까 얘는 이제 19분의 10이라고 이렇게 답이 나오죠. 이렇게 풀어도 돼요. 표를 만들어서 풀어도 되고 식을 세워서 풀어도 되고. 됐죠? 복습은 꼭 하시고요. 모르는 거 있으면 항상 질문하시고.